네,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산업 알아볼 텐데요.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차 전지 최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닥을 다진 건지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시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2023년부터 겨울을 지나고 있는 배터리 3사가 올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마지막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있는 배터리 업계 그리고 향후 전망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배터리 3사는 지난해 실적과 공장 가동률에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세 기업이 첫 동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LG 엔솔의 영업이익은 23년에는 2조 원대를 벌었지만 지난해에는 5천억 원대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73%나 급락을 했고요. 삼성 SDI도 비슷합니다. 23년에는 1조 6천억 원대를 벌었지만 지난해에는 3천억 원대. SK온은 적자가 지속되는데요. 23년에는 6천억 원 가까이 적자를 나타냈지만 지난해에는 1조 원대로 적자 폭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비슷합니다. 23년부터 공장 가동률 하락했는데요. LG 엔솔은 69%대에서 57%대로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76%대에서 58%대로 하락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ESS 같은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20%대로 낮아지면서 캐즘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밝혔는데요. 올해부터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 배터리 수요도 예전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내다봤습니다. 배터리 3사도 24년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캐즘 이후를 기대하면서 지난해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향후 3에서 5년가량이 배터리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면서 24년에 역대급 시설 투자를 했는데요. 전년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난 약 13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보릿고개를 지나는 중인 만큼 25년에도 투자가 확대되면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LG엔솔은 지난해 역대급 시설 투자를 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투자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며 올해는 투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또 삼성 SDI 그리고 SK온도 캐즘 이후를 대비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집행 또는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지난해 전년보다 2조 원 늘어난 6조 6천억 원을 시선 투자로 사용을 했는데요. 또 지난주였죠. 2조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거를 시설 투자에 사용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비용은 미국 GM과의 합작법인에 투자를 하고 미국 유럽에 있는 헝가리 공장 건설, 또 전고체 라인에 투자하겠다 밝혔고요. 그러면서 SK온도 지난해 7조 5천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지난해 특히 1조 5천억 원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급을 했고요. 포드와의 합작사인 블로벌 SK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 3월만 하더라도 배터리 업계에 반가운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배터리 업계에 희망을 키웠습니다. 지난 19일에는 SK온이 닛산과 무려 100만 대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또 지난주 19일과 20일에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주총에서 새로운 수주 소식과 함께 신제품 개발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삼성 SDI는 유럽과 아시아의 완성차 업체에서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 그리고 46파이 배터리 1분기 출시 계획을 밝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46 배터리 신규 수주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달에 인터배터리와 주총에서 차세대 배터리, 즉 46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 열릴 SK이노베이션 주총에서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캐즘 해소와 실적 반등, 그래서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국내 배터리 수장들은 올해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저점은 상반기, 그리고 실적 반등은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선 삼성 SDI 대표이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캐즘 해소가 어려울 것이다 보면서도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 혹은 올해 상반기를 실적 저점으로 본다면서 하반기부터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정세 등 상황 변동이 많다면서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줬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배터리 기업이지만 이 캐즘 이후 다시 달릴 날을 준비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는 배터리 3사입니다. 과연 이번 상반기가 봄을 앞둔 마지막 보릿고개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그 2차 전지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뭐 아직까지 좀 부진하다고 봐야겠고 지금 뭐 금양의 상장 폐지 이슈까지도 좀 악재가 더해졌는데 2차 전지 주가 흐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상반기는 이제 뉴트럴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는 좀 중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비중 확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업황 자체는 이제 26년이나 돼야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네. 주가가 보통 선행성이 6개월 정도가 있다 보니까 그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1월 말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정책 노이즈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뭐 본업에서는 아직까지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이제 재고 조정 영향이 상반기까지는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워낙에 지금 낮잖아요.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죠. 모두 동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침체다 이러한 전망들이 많았는데 유독 배터리사들의 타격이 컸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네.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재고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적자를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이랑 미국의 업체들 대표적으로 BMW나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그룹 내지는 뭐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는 판매가 되고 있지만 재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이제 국내 업체들까지 좀 미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경쟁도 계속 치열해지고 있고 어쨌든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결국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더불어서 에너지 밀도를 올려야 이제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이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킬로그램당 보통 250와트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전고체로 가게 되면은 거의 2배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이제 500와트시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네. 근데 주행 거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 300에서 500km 정도 구현이 가능한데, 향후 이제 전고체로 가게 되면은 보통 1000km 이상까지 좀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성과 그리고 주행 거리 둘 다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뭐 차세대 배터리다,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잘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고체 전지가 크게 보시면 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황화물계이고 두 번째가 산화물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고분자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업체들 그리고 가장 상업화 기대감이 큰 게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가 이온 전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산화물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화물계에 대비해서는 이온 전도도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전기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좀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조를 공정하실 때 그 1000도 이상의 지금 고온 열 처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제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분자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이랑 어느 정도 그 제조 공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온 전도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고분자계보다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상용화 기대감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해질에 따라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결국 안전성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데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24년 대비 203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거의 연평균 성장률이 3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중일을 중심으로 지금 투자가 많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28년을 목표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양산 시점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늦어진 이유는 결국 이제 경제성 그리고 기술적 허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경쟁이 지금 뭐 날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한중일 중에서 중국은 뭐 CATL이죠. CATL도 요즘에 중국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배터리에서도 무섭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을 어느 쪽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한중일이 네. 다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특허 측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일본이 3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27%, 그리고 한국이 이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의 뭐 주요 업체인 파나소닉이나 도요타 같은 경우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좀 가장 활발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약 60억 위안 정도의 투자를 발표를 했었고, 거기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BYD나 CATL 같은 대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한중일 중에서 제일 낮지만 그래도 국내 배터리 3사도 지금 차세대 배터리 양산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사 안에서 보자면 그래도 삼성 SDI가 제일 앞서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2조 유증하지 않았습니까? 2조 원대 뭐 실탄을 확보해서 배터리 생산 라인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발언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삼성 SDI가 가장 전고체 쪽에는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주요 고객사 5군데에다가 샘플 공급도 이미 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27년 하반기를 목표로 양산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이상증자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중 일부를 전고체 투자에다가 지금 집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뭐 B샘플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장 가시성이 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LG엔소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29년에 폴리머계 전고체 반고체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30년까지 황화물계 전고체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27년에 이제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랑 그리고 29년도에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저희가 배터리를 얘기할 때 어쨌든 뭐 전기차에만 좀 집중을 하는데 앞으로 뭐 로봇이나 항공, 선박 같은 이런 뭐 다른 산업 쪽으로도 그 역량이 투입될 방침이라고 하는데 신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초에 전고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좋았었는데 네. 그 이유 중 하나는 뭐 당연히 인터배터리를 앞두고 이제 기대감이 좀 붙은 게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어플리케이션 확대의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뭐 휴머노이드에도 지금 이제 전고체 전지 기대감이 좀 붙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가 보통 2.3에서 3.7kW 정도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기차 대비로는 30분의 1 정도의 수준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2~3시간밖에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고에너지 밀도의 전고체 배터리가 향후에는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로는 지금 뭐 항공 쪽에서도 뭐 전고체 전지와 더불어서 리튬황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서 개별 종목 하나하나씩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광구 LG그룹 회장이요. 배터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발언을 이틀 전인가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그 무거운 주가가 8%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건 아니었는데 시장에서는 워낙 좀 상승 재료가 없다 보니 이러한 발언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시선들도 나오고 LG엔솔은 또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컨셉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자료를 쓰면서 탑픽으로 이제 LG엔솔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은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에 가서 어느 업체가 뭐 실적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지에 대해서는 저는 LG엔솔이 그 업체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고객 다변화가 좀 잘 되어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GM이랑 테슬라 외에도 지금 현대차랑 뭐 르노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 그룹 같은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로 남아 있고 또한 이제 유럽 외에도 지금 미국 익스포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이제 고객 다변화와 그리고 미국 노출도가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 속도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다양한 케미스트리나 아니면 네. 다양한 폼팩터를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도 신규 수주 모멘텀이 좀 유효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네, LG엔솔의 고객 다변화 그리고 미국 노출도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탑픽으로 꼽아주고 계시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용 ESS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도 좀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주택용 ESS 시장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LG엔솔이 올해 하반기에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대중국 관세에 관련해서 전기차 외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가 인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ESS 같은 경우는 7.5% 정도의 관세가 부과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이제 25%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게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AMPC까지 수혜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이제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살짝 짚어주셨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고 삼성 SDI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가장 공격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해서 기대감을 끌고 가다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실적이 안 좋은데 이렇게 대규모 자금 조달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투자자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주가도 당연히 흔들렸고요. 악재가 이미 좀 선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앞으로 삼성 SDI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적이 좀 상당히 부진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DI가 상대적으로 유럽 익스포저가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인 뭐 스텔란티스나 BMW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이 현재 지금 재고 조정을 네. 크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분기와 더불어서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1분기가 실적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보다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캐즘 돌파하는 거, 캐즘 뭐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할 텐데 앞서서도 뭐 전반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뭐 캐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캐즘 중 하나가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좀 네. 짙은 게 있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최근에 뭐 액션 플랜도 나오긴 했지만 그런 정책 불확실성들이 올해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 연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좀 붙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25,000유로짜리의 저가 차량들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수요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동차 관세 25% 부과 뭐 다음 주에 이제 공식화를 할 텐데 부과를 할 텐데 이 2차 전지주 영향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2차 전지 업체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결국 전방 수요처인 전기차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게 판매량 감소로 좀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결국에는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CR 우려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당장보다는
좀 시차를 두고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관세 여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 2차 전지주 이제 종합적으로 상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바텀업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네. 올해 하반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관련 업체들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 시점상으로는 이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여전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